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모의고사 관련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법에서 8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 전체 그림부터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의 기준점이 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으로 불렀었고요. 이 광역도시계획 위에 있는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이 광역도시계획에서 출제하는 포인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이라는 표현에서 소위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 이 광역계획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역계획권 지정돼서 광역 도시계획 관련해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됐던 거 바로 수립권자 누구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의 도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 지정되면 시장 군수가 수립합니다.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항상 나오는 건 뭐야?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라든가 또는 지금 이제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인 경우, 즉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이때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해서 수험생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또 국토부 장관 수립할 수 있다. 어떤 경우 뭐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서로 끊어가시겠고,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요 수립 주기, 재검토 주기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 관리계획은요 5년마다 재검토, 그러나 광역도시계획 10년마다 재검토하면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 틀리게 3번이 되고요. 그 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자 이런 게 있겠죠.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해서 요 정도까지 해서 1번 질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시도지사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옳은 표현이 되나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지금 틀렸죠. 이건 틀렸네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해서 1번 틀렸고요. 2번 질문 국토교통부 장관 끝머리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요걸 이제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한다 이런 것들은 중요치 않고요. 그냥 주어수로 끊어가야겠고 3번 자 광역도시계획 10년마다 재검토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이요. 자 국토부 장관이 조정 신청을 받아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일반 수험생이 뭐를 얘기고요. 국토부 장관이 조정을 하고자 할 때 중앙도시계획에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 지문은요 그냥 모르라고 낸 문제, 이걸 알 필요도 없고요. 지금 자 요렇게 버리셔야 돼. 항상 시험 보시게 되면 듣도 보도 못한 얘기 꼭 지문 한두 개씩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동일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자 그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지문에서 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면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최근 문제에서는 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요거 가지고 계속 답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다 달리 볼 수 있는 것이 국토부 장관도 일정한 경우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고요. 82번 문제 23회 때 그다음에 26회 때인가요? 전형적으로 많이 내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을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뭐 이런 것들이 소위 뭐가 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요,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에는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개발 밀도 관리구역 혹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소위 뭐가 될 수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될 수가 없다 했어요. 여기서는요. 자 일부러 지금까지 문제 구성은 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갖고 구성을 했어요. 이게 이제 개발 제한구역하고 착각을 유도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용도구역이 아니라서 니은하고 리을은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티귿 요게 바로
도시공관리구로 결정할 사항.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8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직 안 나왔던 문제죠. 지금 이제 도시공관리계획 2반의 제안 이런 표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이제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2반 누가 합니까? 시장군수, 도지사, 국토부 장관 등 행정청이 2반을 하게 됩니다. 관련한 쟁점으로서요. 바로 예외적으로 도지사, 국토부 장관 이런 얘기도 이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은 2반을 할 수 없다. 대신 주민이 2반을 할 수는 없지만 2반을 제한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제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의 설치 등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나머지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하고 지구 단위 계획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것, 자, 여기선 중요한 포인트가 과거에 났던 게 기반 시설의 설치성 비례량 그리고 지구 단위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있었고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전형적으로 문제 구성하는 것이 개발 제한구역 이런 것은 제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숫자 기억번은 3분의 2죠. 니은번 자 3분의 2고요. 디귿번 5분의 4 해서 3분의 2, 3분의 2, 5분의 4 답은 2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나온 문제 형태고요. 다만 이 문제가 27회 때 이제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 요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이런 게 있었어요. 5년마다 재검토. 요 숫자 한번 물어봤었고요. 또 하나가 이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자, 최근 5년 이내 토지 적성 평가 등이 실시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토지 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작년 시험 문제에서 5년 나왔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 파트에서 숫자 뽑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기반 시설 돈 많이 들어가니까 5분의 4 이상, 나머지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84번 문제.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 지역부터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에서 주연 출제 포인트 정리하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도 지역 안에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고요.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되는 것이 용도 지역의 목적이죠. 바로 자연환경 보전적은 보전하고 보육성하기 위한 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고 해서 이런 게 있었죠.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되는 것으로 본다라든가 택지개발지구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것이 이 택지개발지구 등 지정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되면 용도적 과거로 환원되는 게 원칙인데 완료가 됐을 때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떻다? 용도적은 환원되지 않는다. 그 다음 나올 것이 저희 건폐율 묻는 문제, 용적률 묻는 문제, 용도 제한을 묻는 문제 있을 텐데 우리 건폐율 용적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고요. 용도 제한을 묻는 문제는 짚고 넘어갈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1개 용도 지역의 특성을 분석해 보니까 21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역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녹지라고 하는 거, 관리적 3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관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84번 문제 보니까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요, 우리가 100% 150에서 150에 해당이 됩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 200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공업지역은 300, 350, 400 이런 순서였었죠.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은 350, 계획관리지역은요 100, 180에서 바로 100%, 자, 여기 계획관리지역은 100%죠. 도시적 부의지역 주로 80% 이하인데서 지금 보니까 2종 전용 주거지역 150, 1종 일반 주거지역 200, 계획관리지역 100%,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350%라고 해서 리을이 제일 앞에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그럼 제일 큰 것은 바로 큰 것부터 나열하라 라고 했으니까 디귿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기역, 니을에서 디귿, 니은, 기역, 니은 답은 5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 묻는 문제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험장 가시게 되면 헷갈려요. 그래서 시험 끝나실 때 먼저 이제 다른 부분 풀어보시고 차근차근 써놓고 만약에 용적률이다 그럼 주거적 6개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적 1500, 1300, 900, 1100, 공업적 300, 350, 400, 녹지는 100, 180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써놓게 되면 자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84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어 있고
있고요. 그다음 85번 문제 용도 지구의 정의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용도 지구 파트에서는 단순하게 가야 되죠. 고도 지구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 경관 지구는요 자, 수, 시 등으로 구분하게 되고, 해서 경관의 보호라고 하는 거, 미관 지구 중, 역, 일 등으로 구분하고요. 미관의 유지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고경미 보존지구는 자 역중생 이렇게 분류되죠. 키워드는 보존이라고 하는 거. 시설보호지구는 학교, 공용, 항만, 공항 등 키워드 보호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구분할 수 있고요. 키워드는 취락의 정비, 개발지능지구 5개로 분류됩니다. 키워드 개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제지구 재예방해서 뭐 그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문제는 역사문화 미관지구에서 키워드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미관의 유지라고 하는 것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1번 옳은 표현이에요. 2번 지문이요. 최고 고도지구 최고 한도. 그 다음에 3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키워드 보호와 보존 해서 옳은 표현.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어렵게 구성했는데요. 바로 자연 취락지구, 취락 정비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 정비할 때는 집단 취락지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도 지구 중에서 대부분 문제는 지금 이제 1번, 2번, 3번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취락지구만 좀 따로 기억하셔야 돼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의 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집단 취락지구. 그 외 녹지 관리, 농림자연환경 보호전적 등 해서 시골 마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하기 위한 것이 자연 취락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 공용시설 보호지구 키워드 뭐 들어가 있어요? 자, 보호 들어가서 오른편 해서 85번 문제 정답은요 4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요. 그다음 86번 문제 가볼까요? 용도 구역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앞에서 이제 용도 구역 관련해서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의 범주에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그리고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있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총 5개가 용도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정권자 포인트죠. 자, 개발 제한 구역은요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리고 시가화 조정 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인데 시험에는 항상 예외가 나와요. 그래서 국가계획 연계된 시가화 조정 구역은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답이 일단 2번이 틀렸나요? 국가계획 연계해서 시가화 조정 구역 시도지사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요 바로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볼 것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만 특이하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각각의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다 이반 결정 절차에 따르게 되죠. 과거 시험에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 결정 절차에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왔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게 4번 지문 관련해서 우리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문제가 되는 거, 소위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고 해서 그 범주는 5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주가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이 시가화 조정구역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런 것들도 지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에서 자 86번 문제의 정답은요 2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87번 문제 가볼까요? 자 국토기획법상 환경 기초 시설로 볼 수 없는 것은 해서, 자 우리 이제 기반 시설의 분류에 관한 문제 미쳐버리죠. 그래서 총 이제 기반 시설 55종을 우리 법에서는 총 7개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번째 그룹이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 환경기초시설 영역에서 하수, 폐폐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폐차장해서 답은요 1번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이제 25회, 26회 등 이 문제가 구성이 될 때 논의가 됐던 것이 하수, 폐폐,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한다,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답을 다 맞출 수 있게 구성을 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기억할 게 도로라고 하는 거, 7개의 도로로 분류됩니다. 광장은 5개 광장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정류장만 제가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도로와 광장을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 거의 다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87번 문제 정답은요 1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88번 문제 가겠습니다. 도시군객시설 사업 등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문제를 지저분하게 구성을 해봤고요. 자, 주연 포인트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자, 도시군객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객시설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자, 먼저 시행자 지정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고 시행자가 행정청이 되는 게 원칙이다. 근데 비행정청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출제하는 포인트 토지, 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런 애들은 비행정청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어떻다고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바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올 때는 토지공사가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된다.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시행자가 정해지면요. 이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 몇 개가 있습니다.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고요.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하는 포인트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용 관련해서는 외울 것이요. 절차적인 요건이죠. 뒤에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실시 계획의 고시라는 표현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옳은 표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런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제기라고 해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사업 시행 관련한 부분 보셨고요. 우리 그 행정청끼리 돈 관련해서 다툼이 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요건 이제 국토기획법 그리고 도시개발법 똑같이 맞물려가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게 되면 1번 지문 국토부 장관 사업 시행제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 내용 변경하려면 변경을 인가하려면 관계서류 사본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2번 지문이요.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내용 중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역시 어려운 지문이에요. 모를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요즘은 좀 출제가 덜인데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원칙은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시험에는 항상 예외라고 해서 인가를 요하지 않는 경면상 등이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칭 변경 같은 게 소위 뭐가 되든 간에 인가받은 내용 구체적인 항목이 나오면 다 이건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러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면 틀린 표현 이렇게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 군객시설 사업에 대해서 끄트머리 보조 융자할 수 있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묶어서 가야 되죠. 행정청이 시행자는요. 국가 지자체 50%까지 보조 융자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3분의 1까지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출제하는 포인트 행정청의 시행자는 여기저기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분담을 요구할 수는 없다. 요 쟁점이 있었고 그래서 3번 확실히 틀렸네요. 4번 자 도시군객시설 결정에 해제 신청을 받은 도지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내에 도시군객시설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된다. 요걸 답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뭔 소리냐면 거의 이제 우리 공부 안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지금요 도시군객시설 부지로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10년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시장 군수 등이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1년 이내에서 요건 자세히 들어갈 수 없어요. 내용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건 도지사 1년 이내 요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5번 10년 아니죠. 20년 돼야 되고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라고 해서 답은 4번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1번, 2번 다 툭 던져놓은 거야. 예외 항목들을 가지고 해서 틀리게 구성했던 그런 지문이고요. 실제 시험장 가시게 되면 이렇게 황당한 내용들이 지문 구성되는 경우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범주 내에서 또 앞으로 공부를 해 가실 때도 단순하게 정리하는 과정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88번 문제의 정답은요. 4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89번 문제 가겠습니다. 도시군객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관련해서 틀린 것은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뼈대 정리하면 자 도시군객시설 부지로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목이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요건 갖추면 원칙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뜨는 것은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춰도 실시객 인가가 이루어지면 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것이고요. 그럼 매수 청구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는 당연히 허용되고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매수 청구를 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행정청인데 만약에 시행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 시행자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비행정청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비행정청도 바로 매수 의무자가 되는 경우 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 청구 있게 되면요, 2년 6개월자 숫자 헷갈렸어요. 6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매수하기를 결정하면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기본 구조. 매수할 때 원칙은 현금이고요. 다만 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바로 채권 보상,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있었고요. 또 하나가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다? 그때도 소위 매수 청구할 수 이렇게 확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논의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매수 거부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을 통지하고 2년 내 사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3층의 단독주택, 3층의 일종 근생시설 등 설치 허가 받아 살 수 있다 해서 자, 이런 전제에서 지금 1번 매수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 2년 내 매수해야 된다. 오른편. 자, 2번 지문요.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등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을 하게 된다. 뭐 특별히 문제 안 되겠고요. 아마 이 지문이 제일 모를 거예요. 자, 몰라도 통과한지. 3번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 금액 기억하셔야 돼요. 3천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 매수무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3천이라는 숫자도 출제가 된 바가 있었죠. 4번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허가를 받아서 3층 이하의 일종 근생이 돼야 되죠. 4층에서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4번이 틀렸고요. 5번 이 도시군객 시설 채권 만약에 아까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지자체 매수 의무자가 채권 보상을 하게 되면 상환기간 10년 이내로 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89번 문제 정답은요. 바로 4번 이렇게 봅니다. 자, 90번 문제 가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 등 옳은 것을 고르시해서 일단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파트에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지정해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원 지정해야 한다. 나머지는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아 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단 계획구역도 지구단 계획도 모두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서 토지 위에 항상 용도지역은 존재하고 있고요. 그 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용도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 충돌했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소위 지구 단위 계획 반드시 포함될 사항 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세트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리고 요 같이 응용한 것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범위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까지 주차장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주요 내용. 그래서 자 일단 지문 가볼까요? 1번 자 지정할 수 있다. 뒤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앞에 뭐가 없어야 돼요?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없어야지 오른편에서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은 소위 지정해야 한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 지문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지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 없다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지문은 오른편. 왜?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아니니까 어떻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3번 지문 시장구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이때는 시장구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시장구수가 위반한 관리계획은요 도지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바로 이렇게 시장구조 지구단위 계획은 겁나 빠른 관리 계획에서 시장구조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 시장구조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봤었고요. 이 주제와 같이 관련해서 볼게요. 지구단위 계획은 겁나게 속도가 빠르다 해서 환경성 검토를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한 주관식은 너무 어떻다고요? 다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다른 관리 계획도요. 일정한 경우에는 바로 누가 결정할자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은 생략할 수 있다. 그 정도고요. 4번 질문 지정해야 된다. 앞에 뭐 있어야 돼요? 정택 10년, 시공록 30년. 없죠?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5번 질문이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뒤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해서 오른편.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관리계획 수립 기준, 또 나중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수립 기준, 또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도 기준 잘 모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거꾸로요. 자, 약간 이제 흔들어주는 지문 중에 하나가 정한다라는 표현 앞에 다른 걸 넣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조건 정한다는 표현 앞에는 뭐만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장관. 특이한 게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환계획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요. 90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91번 문제 가볼까요? 개발 행위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정형화된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개발 행위 허가 자 관련해서 우리가 허용상, 통지상, 허가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상을 연장하거나 확대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허가받은 내용을 단축, 축소할 때는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요. 단순하게 통지만 하면 됩니다. 지문 구성할 때 연장하거나 확대, 이건 틀린 거예요. 연장하거나 확대는 허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단축이나 축소는 통지 이렇게 되는데 문제를 실제 이제 이렇게 되지 않고 지문 형태로 구성할 때는 연장하거나 축소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겠고요. 자, 기업번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후 면적을 5% 범위내에서 확대. 키워드 뭐라고요? 확대는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그럼 어떻다고요? 이건 통지사항입니다. 해서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요. 자, 세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공유 수면의 매립에서 자, 우리 허용상에 이런 게 있죠. 도시군 계획 사업.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등을 얘기하게 됩니다. 시험에는 주로 도시군 계획 사업의 예시 값으로서 뭐가 나오냐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죠. 그 정도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것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이요.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키워드는 뭐야? 경작은 어떻다?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외 재보고체나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도 허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요구하는 건 자, 이게 기업번 하나 있나요? 기업번 하나만 어떻다? 허가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1번 문제 정답은요. 1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92번 문제. 우리 이제 국토기획법 영역에서의 숫자 관련해서 시험 문제 쟁점 삼는 게 소위 건필 용적률 얘기하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소위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유발 개수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제 기본 강의할 때 위, 이, 일, 숙, 의, 단 이런 식으로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해서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위락시설 바로 2.1 숫자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2종근생, 1종근생, 숙박, 의료, 단독주택 이 정도 위, 이, 일, 숙, 의, 단 이 정도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해서 거의 문제를 보니까요. 유발 개수가 높은 순서에서 위에서 니은이 일단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답은 3번 내지 4번 둘 중에 하나로 추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디귿인가요? 그래서 위, 이 되니까 바로 디귿해서 답은 역시 똑같네요. 3, 4번 중에서. 그 다음에 위, 이, 일이니까, 그 다음에, 이종근생 있었고, 그 다음에 일종근생, 그 다음에 숙, 의, 단, 이런 식으로 왔었죠. 숙박설이 어디 있어요? 자, 기억에 있네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 더 뒤에 있죠. 그래서 일단 니은, 디귿 이렇게 가야 되고요. 딴 거 모르고 기억 다음에
미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해설지 등에는 숫자를 다 써놨는데 그렇게 하면은 못 풀고요. 의, 이, 일, 숙, 의, 탄 요렇게 일단 순서 매겨놔서 외우는 이런 방식의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토기획법 숫자 좀 덩치가 되는 숫자 어마무시한 숫자들이 문제가 되는 게 건폐율 용적률하고요. 바로 기반 시설 유발 개수 순서 매기는 문제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93번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옳은 것을 고르시해서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청의 주연 쟁점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됩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서 두 가지 외웠었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런 거 하나 나와 있고요. 또 하나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 30만 이상 지정 제한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지정권자 하나 포인트. 여기서 이제 지방공사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하면 틀린 편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의할 것이 도시개발구역 주정 기정 규모에서 주 상공 113의 자연녹지 1만 이상까지 파생되는 문제. 해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해서 나온 얘기가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함에 있어서도 최소 얼마? 1만 이상은 돼야 한다. 이런 게 있겠고요. 물론 이제 취계 지국 등은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다음에 논의를 할 것이 바로 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라고 해서 이 도시개발사업은 어디에서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은요, 도시공관리계획 의제되죠. 자,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되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라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법적 효과로서 개발 행위에 관한 규제가 있죠. 건축물의 건축, 이때 가설 건축물의 건축도 허가사항이 된다. 그 다음에 토지분할,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 그리고 허가 받은 사의 변경 등 모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논의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바로 해제 의제 효과죠. 일반적으로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의제가 되면 용도적은요 환원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완료가 됐을 때 그 완료라는 게 이런 경우죠.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방식일 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런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해제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용도적은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국토기획 뽑을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택지개발사 완료 용도적 환원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뭐가 된다? 공사완료 공고, 환지처분 공고 등에 따라서 완료가 됐을 때는 환원되지 않는다. 그 정도 봐야겠고요. 자, 일단 옳은 것은 1번 주거지역 3만 이상 틀렸죠? 1만 이상. 2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역으로 분할하는 경우 이때 각 얼마? 1만 이상 해서 둘 다 틀렸고요. 3번 지방공사회장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을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은 30만 이상으로 지정 제한할 수 있지만 지방공사는 지자체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바로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취락지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구역으로 구역으로 결정 고시되는 것으로 본다. 틀렸죠. 원래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구역으로 의지합니다. 근데 취락지구였을 때는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4번 역시 틀렸고요. 5번 자 제일 중요한 키워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자 나머지 이슈는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사완료 공고,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서 해제가 의제가 되면 어떻다? 용도죠. 환원되지 아니한다 해서 93번 문제 정답은요 5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4번 문제 가볼까요? 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순서 그렇습니다. 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발계획 먼저 수립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개발계획 먼저 수립을 함에 있어서 자 불급하거나 자 또는 이제 구역 지정하기 전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밖에 비용 부담계 수용의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 구성할 때는 이제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이렇게 되는 것보다 광업권, 어업권 등을 예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바로 세입자 주거 등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그리고 또 하나가 순환 개발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해석할 때 이렇게 갔었죠.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냐? 도시 개발 구역 밖의 비용 부담객 불급하다, 급하지 않다. 그 다음에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거. 얘는요, 논리적으로 구역 지정한 다음에만 땅을 안 팔겠다고 들은 놈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 주거 대책이라든가 순환 개발 이런 것은 자 전세 대란이라든가 세입자의 주거 대책은 세입자 안정,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순환 개발은 전세 대란 등을 막기 위한 것. 그래서 자 리을벌을 제한 나머지 4개가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해서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 상당히 까다로웠던 내용, 암기량이 많았던 것이 구역 지정한 후에 차근차근 개발 계획에 포함돼도 되는 것,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자, 95번 문제. 자,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순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동의 필요합니다.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근데 시험에는 숫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이 출제가 되어 있었죠.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해서 산정한다. 이게 요즘에 거의 문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의를 받는 순서, 사유 토지에 대한 동의를 받고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과거에 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동의했다 중간에 처리할 수 있고요. 처리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해서 자 그게 이제 동의 요건 관련한 쟁점이고, 두 번째요. 설립 인가,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쟁점은요. 바로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그 사안이 경미하다. 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할 때는 신고하면 된다. 그 외 설립 등기 등을 통해서 조합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조합원의 자격,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이면 모두 조합원이죠. 그래서 이 조합원의 자기 권리라고 하는 거,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의무 있죠. 경비 납부할 의무 있다. 해서 경비를 내지 않게 되면 시군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몇 프로? 4% 이렇게 가야 되겠죠. 한편 자, 이 조합원에 이어서 임원이라고 하는 거. 자,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이라고 하는 거.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겸직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 외 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 결격사유에 일정한 자가 해당이 된다. 임원 중에 일부가.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묶어서 볼 것이, 자 도시개발조합에는 총회가 있고 대의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필수적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정관의 변경, 환기계획 작성, 임원의 선임 등 해서 가장 많이 답을 뽑는 것 중에 하나가 임원의 선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요. 1번 지문. 조합원은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및 지상권자. 들렸죠? 토지 소유자. 2번 지문.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가진다. 아니죠. 공법의 영역이다 보니까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3번 지문요. 조합원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조합원의 자격 상실한다. 이런 거 없어요. 조합원은 그냥 땅 갖고 있으면 뭐 깜빵에 가든 어쨌든 여전히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아마 수험생 입장에서 제일 힘든 지문이 아마 3번 같은 지문이 될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법에 전혀 없는 소설을 써놨어요. 그다음에 감사의 선임은 대의원의 의결로도 가능하다. 틀렸죠. 그리고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어떻게 해라? 총회 의결을 거쳐라. 자, 임원의 종류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인가요? 자, 100분의 4라고 하는 거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조합에 대해서 경비를 납부를 묻고, 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조합이 시군구에 경비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수수료 4%에서 답은 5번. 이게 이제 26회 된가 나왔었죠.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95번 문제 정답은요 5번 갑니다. 96번 문제예요. 도시개발 법령상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방식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관련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수용 방식에서 주된 쟁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겠죠. 누가 수용할 수 있는가? 모든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민간 시행자, 구체적으로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시험 지문에는 지자체,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수용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요건 없이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 국토기획법 할 때 수용 얘기 나옵니다. 도시군객시설 사업에서 거의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거기서는 실시 계획의 고시라는 표현이 필요하고요. 도시개발법에서는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바로 세무 고시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관련한 쟁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요. 자, 수용 방식에서 도시개발채권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죠. 지자체장이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돈 꾸는 제도. 이게 도시개발채권 출자하는 포인트. 이 도시개발채권은 지자체가 돈을 꾸는 것이다. 해서 소위 지방채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받아서 발행할 수 있고요. 또 이자율 등도 행정부장관의 승인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서 하여튼 도시개발채권 파트는 이게 지방채다. 그래서 행자부장관의 승인 이게 중요한 이슈. 그다음에 이제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해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 감에 있어서 자 바로 주로 이제 민간 시행자가 문제가 되죠. 지급 보증 받아서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즉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사후 현물 보상을 하는 것을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이제 공급 얘기는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질문요. 지자체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일정 부분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 틀렸죠?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는 예, 일정한 토지를 소유하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행자, 지자체,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이런 거 없이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2번이요. 조합인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서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함정 빠지기 좋은 거죠. 조합은요.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틀린 표현. 조합은 아예 수용 방식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면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3번 질문요. 지방공사인 시행자,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 토지 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라고 틀렸죠. 자, 바로 민간 시행자만 지급 보증을 요구하고 공공시행자, 지자체,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지급 보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4번 질문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요. 자, 원형지. 자, 시행하는 지자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 4분의 1,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자, 원형지라고 하는 뒤에서 논의를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토지를 조성토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다 만들고요. 완벽하게 세팅해놓은 것을 조성토지. 이에 비해서 원형지는요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 원형지라는 게 뭐 국가지자체도 있고요, 또 학교용지라든가 또는 공장용지 이런 용도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건데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허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96번 문제 정답은요 4번 이렇게 되었고요. 자 97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조성토지 등의 공급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이 조성토지의 공급이라고 했을 때 공급 방법하고요, 공급 가격이 주요 이슈가 되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공급 가격 얘기부터 해볼까요? 공급 가격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감정가. 근데 항상 시험에는 뭐라고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학교라든가 뭐 공공시설용지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됩니다. 그렇다 치고요. 이 문제는요 주로 이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로 공급 방법 이라고 해서 우리 공급 방법 원칙은 경쟁 입찰이고요. 예외적으로 추첨하고 수의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워달라고 했던 것이 추첨 관련해서는 330 이하의 단독 주택 용지 추첨 요관하고 자 주택법상 공공택지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묶어서 보면 주택법상 공공택지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택지는 모두 어떻다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나머지 다 수의계약이었었죠. 그리고 원칙 경쟁 입찰은 항상 틀리게 지문 구성한다 해서 97번 문제 정답은 일단 1번 오른편 되겠고요. 자 뒤에 보니까 2번 지문에 경쟁 입찰의 방법이 해야 된다. 무조건 다 틀린 거야. 우리 시험에 낼 수 있는 거, 옳게 낼 수 있는 것은요 원칙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로서 바로 추첨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죠? 추첨 얘기하고 또 하나가 지금 수의계약 요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추첨 아니면 다 뭐가 된다? 수의계약 해서 2번 틀렸고요. 3번 조성토지 등의 가격은 감정가에 시행자가 조성토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해서 틀렸다고요. 이게 이제 원형지랑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형지는요 좀 복잡하긴 한데 개발 계획이 반영된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조성토지는 원칙이 뭐가 된다? 감정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쯤은 공공용지를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이것도 뭐라고 추첨은 2개만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하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주택법상 공공택지라고 해서 소위 공공택지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다 이렇게 이미 지적을 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자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가 돼야 되죠. 구체적인 항목을 다 외우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했을 때 원칙은 감정가고요. 자 시험 지문에 항상 예외가 주로 출제됩니다. 최근에 한번 원칙이 나왔던 적은 있어요. 그런데 주로 시험에는 뭐는 어떻다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 97번 문제의 정답은요. 1번. 98번 문제 환지계획구역 안에서 평균 토지 부담을 자, 이 평균 토지 부담을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공식 갖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지계획구역 안에서 토지 부담률 자, 이 토지 부담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딴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환지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요, 뭐가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거냐면은, 자,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100% 땅을 나눠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얼마를 깔 거냐? 이게 토지 부담의 그런 부분이고, 전체 토지 소유자 얼마씩 깔 거냐라고 하는 게 평균 토지 부담률에서, 자, 우리가 이제 분모의 경우에는 환조시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환지계획구역 면적에서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 빼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 또는 공공시설 면적 제외됩니다. 그리고 자 분자는요 보조시라고 해서 보류지 면적에서 자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행자의 무상 귀속 또는 공공시설 면적도 제외하게 되면 이게 바로 평균 토지 부담률에서 환조시 분의 보조시 이런 식으로 가서 있어 바로 이제 뭐 암산 들어가야 되죠. 환지계획구역 면적 얼마? 120만 제곱미터. 자 분모를 먼저 계산하고 있어요. 자 조합인 시행자가 보유한 면적 20만 그리고 시행자의 무상 귀속 또는 공공시설 면적 20만에서 결과적으로 분모는요 80만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분자는요 보조시니까 60에서 20 빼고 또 20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80분의 예, 자, 80분 얼마요? 20이 되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25%가 되나요? 4분의 1 되니까 바로 25%에서 98번 문제 정답은요. 2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99번부터 이어가겠습니다.